점점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전전 미드 시점으로 숨겨진 모든 떡밥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떡밥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흥분한 상태로 강태가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소리치는 상태. 결국 진정제를 맞고 입원합니다. 충격을 먹은 강태는 병원을 나와 문영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문영은 그런 강태의 뒷모습에 신발을 던집니다. 강태는 문영에게 가시돋친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난 형이랑 있어야 돼. 그날 죽게 두지 왜 구해서. 한편 강태의 뒷담화를 하는 여환자들에게 주정태 환자는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불에다 쏴야지 왜 애먼 사람한테. 못 들었어요? 입이 화근이고 말이고 불실하잖아요. 참 말이 되네요. 밤새 상태병실 앞을 지키는 강태를 보며 주리가 말합니다. 자폐는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뜻이잖아요. 강태 씨는 형이 그 문을 먼저 열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보다 못한 원장은 강태를 데리고 원장실로 가고 강태의 정직을 풀어줍니다. 다시 병원에 근무를 시작한 강태에게 재수가 찾아오고, 그는 문영과의 경험에 대해 꾸면 안 될 꿈을 꿨어 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강태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결국 병원까지 찾아온 문영. 그런 그녀의 멘트가 참 찰집니다. 그새 얼굴 상한 것 좀 봐. 꼭 마른 대추씨 같다. 무슨 일이야? 집엘통 안 들어오니까 내가 빤스 좀 챙겨왔지. 삼각, 사각근, 망사. 머리 긁지 몰라 다 쓰러 왔는데. 나와. 병원 앞 바닷가에 간 강태는 또다시 문영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냅니다. 너 그냥 나한테 폭죽 같은 거였어. 잠깐의 이벤트. 충분히 즐겼으니까 이제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주면 돼. 나 폭죽 아니고 폭탄이야. 터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인다고. 제멋대로의 성격도 모난 것 같지만 사실 문영처럼 사랑스러운 사이다 캐릭터도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대사 하나하나 심금 울리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만약 여주인공이 문영이 아니었다면 이런 무거운 순간에 너무 답답했을 것 같네요. 주리의 엄마가 와서 상태를 집으로 데려가고, 강태는 주리에게 문영의 집으로 가서 상태의 짐을 챙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문영은 강태의 관심을 받기 위해 둘리 테이프를 지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다채로운 미끼를 던지지만 강태는 대답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는 상태에게 사과하고, 상태는 강태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강태의 부탁으로 문영의 집에 간 주리. 술을 한잔하고 거하게 취하는데요. 결국 출판사 대표 이상인이 주리를 데리러 옵니다. 문영과 이상인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 갑자기 짜증도 막 나고 밤엔 더 춥고 배도 자주 고파. 너 그 감정을 줄여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립다. 생일인 문영은 주리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얻어먹고, 밥을 다 먹은 그녀는 상태에게 계속해서 그림 작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상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구겨 창밖으로 던지며 거절합니다. 결국 문영은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박운환 환자가 보호사의 뒤통수를 돌로 치고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문영의 집 앞에 다다른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영에게 말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지금부터 뇌피셜과 다음 편 예측입니다. 심리 스릴러 요소가 강한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에서 쉽게 범인을 내줄 리 없습니다. 아직 6화나 남아있는데 거의 최종 반전급인 요소인 곰룡의 친모가 벌써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코지만 괜찮은 페이지에서 캐릭터 박옥란을 검색만 해봐도 과거 무명 여배우였으며 수차례 성형을 반복했고 도희재 작가 서쪽만호의 살인 시리즈의 광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 간피노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형도 막 여러 번이나 하고 걔가 좀 이상하더래. 박옥란 환자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예고편 장면에 처음으로 고문영의 친모 자화상이 공개된 만큼 그녀 역시도 성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단지 뇌피셜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화에서 수간호사인 박행자는 간호사 남주리에게 직접 고문영에게 찾아가 아버지에 대한 서류를 전달할 것을 지시합니다. 얼핏 듣기에도 직권남용에 가까운 무리한 지시인데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박옥남 환자가 읽고 있던 책을 그냥 가지고 와 그녀를 도발합니다. 최근 그녀의 무드 체인지와 어펙트가 좋지 않다며 면담 일지를 가지고 오라 하여 그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물론 박행자 간호사와 박옥남 환자의 면담 내용을 들어보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말씀하세요. 진짜 죽이려고 했대? 네? 그 보호사가 자기 형을 아니요.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겠죠. 수간호사님, 오셀로가 자기 부인을 왜 죽였게? 오해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는 출세의 무어인 장군이 홀로 백인 사회의 압박을 받던 중 악인 이아고에게 속아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고문영의 모친이 남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었다고 한다면 위는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 자체보다는 박행자 간호사가 자신의 의지로 박옥란 환자와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재수가 놓고 간 피자를 먹고 있는 상태.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서쪽 만일 살인 9권을 놓고 가고 책장 안에는 동생이 형을 죽인다 라는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에 뚫린 창문 밖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인물은 박옥란 환자가 아니라 수간호사 박행자입니다. 만약 그녀가 책 안의 노트를 전달한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얘기를 지켜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한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박옥란 황자가 강렬한 눈빛으로 계단에 있는 상태의 그림을 노려보고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바로 박행자 간호사입니다. 이 미묘한 표정 보이시나요? 희대의 천재 작가였던 도이제가 만약 죽지 않고 잠적했고 그리고 그런 그녀가 사회에 녹아들어 자신의 남편과 딸을 감시하길 원했다면 이미 유명인인 고문영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 고대한을 감시하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간호사였을 거고요. 물론 병원에서 수간호사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과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녀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힌트들이 존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게 브라키오사우루스 인형을 선물해주는 박행자. 둘이 모자 사이인데 왜 종이 다르지? 굿 퀘스천. 저 둘리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 정말? 예, 둘리 엄마는 계모,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그러니까 둘리가 아직까지 알에 있을 때 친엄마가 알을 잃어버려 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그 알을 주워서 부화시켜 둘리를 혼자 키운 것으로 저 같은 둘리의 오가들은 추측한답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뭐 가짜 엄마여도 좋은 엄마였네. 예, 가짜 나쁜 건데 엄마는 다 좋아요. 상태 씨 엄마도 좋은 분이었어? 나한텐 좋은 엄마, 강세한텐 나쁜 엄마. 이 대화의 끝에 박행자 간호사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태에게 나쁜 엄마였다고 말하는 데다 계모일 수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슬픈 사실을 듣고 왜 미소를 띠는 걸까요? 게다가 강태에게 엄마 좋아해? 둘리 엄마 내가 형한테 선물해줬잖아.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그거 알고 있었어? 실은 둘리 엄마가 계모래. 그거 형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그새 나랑도 많이 친해졌지. 아 근데 저기 혹시 형이랑 박옥란 환자랑 좀 친한가?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저희 근무 설 때 박옥란 환자 좀 잘 살펴봐. 아유 요새 무드가 좀 불안정해. 뭔가 다른 환자들을 일부러 자극하고 다니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강태의 엄마에 대한 상처를 자극하고
계모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뒤 마지막으로 의심의 화살을 박옥란 환자에게 쏠리게끔 가이드합니다. 박옥란 환자가 고대원 환자에게 목이 졸린 뒤에 하는 면담에서도 그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고대한 환자가 오더니 갑자기 목을 졸랐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다니까 나더러 괴물이래 괴물. 미친 새끼. 확 죽여버릴까? 사실상 멀리서 싸움을 붙인 건 자신인데 박운란을 괴물이라 부르며 목을 졸랐다는 대목에서 그는 도대체 왜 미소를 띠는 걸까요? 이제 루카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이 엄마로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과연 박형재 간호사의 미심쩍은 행적은 그냥 제 노파심일까요? 따님 안 보고 싶으세요? 그 동화 수업 재밌다던데. 언제나도 참관이나 한번 해볼까나? 걔도 그 여자랑 똑같아. 그 여자? 다 그 여자한테 속았어. 천사 같은 얼굴 속에 악마가 살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성과 양면성이 있어요. 그 여자는 괴물이야.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다고. 괴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였지. 내가 분명 죽였는데 그 여자가 돌아왔어. 날 죽이러 온 거야. 날 죽일 거라고. 이렇듯 고대한은 스스로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문형의 모침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어쩌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고문형 작가에게 엄마는 그리움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내 추측인데 기질성 치매 환자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까지 다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정말 도이지 작가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라면? 그럼 확실한 건 하나 있지. 남편이나 딸을 반드시 만나러 올 거라는 거. 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자네가 고문형 작가 좀 잘 지켜주게. 박웅란 환자가 고대한 근처에서 클레멘타인을 부르며 그를 유도했을 때에도 그 노래 당신이 불렀어? 왜? 또 죽이게? 죽어. 죽어. 왜 이래? 살려주세요. 죽어. 죽어 괴물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때 문영이도 같이 죽여야 돼. 괴물은 다 죽여야 돼.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의제가 누군가를 죽였고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그래서 고대한이 그녀를 죽였으며 그녀와 닮은 기질을 갖고 있는 딸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지극히 단순한 전개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대한의 치매가 심해지지 않았을 때의 대화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때 그는 분명 부인이 딸을 아주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했으니까요. 만약 그가 부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때 다툼이 있던 중 그녀를 크게 다치게 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치매가 걸린 지금 그녀가 괴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믿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도이제 작가가 살아있는 것이 말이 됩니다. 이번 화에 공개된 가장 큰 떡밥은 바로 둘리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리 엄마가 알을 잃어버려 아직 알이었던 둘리를 입양해서 키웠다. 너무 갑작스러운 떡밥의 등장인데요. 그냥 막 던진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만큼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입양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녀의 수와 그중 장애가 있는지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대해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인 상태가 태어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를 보살피게 만들기 위해 강태를 입양했다. 아니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상태를 입양했는데 그때 강태가 태어나게 되었다. 만약 전자라면 강태의 어머니는 극중 누구보다 더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형을 보살피라고 강태 너를 낳았다 라는 대사로 미뤄볼 때 형이 상태를 입양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형제가 화해한 뒤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난 네 형이야. 맞아, 난 형 동생이야. 내 거, 문강태는 문상태 거.
그래, 나는 형 거. 난 네가 좋아. 넌 처음 만났지만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도 형이 좋아. 상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두 형제 사이의 감정이 제대로 된 사랑이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형을 보살펴 형에게 집착하게 된 강태. 방금 받은 공룡 인형에게 더 쉽게 애정을 표현하는, 어찌 보면 강태에게 단순히 물건, 소유물로서의 집착을 갖고 있는 상태. 정말 이 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는 걸까요? 무엇이 되었든 지금 상태로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와도 고구마 한 소쿠리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한 장면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10화도 사실 상당히 답답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예고편 영상에서 사이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제 좀 남들처럼 사는 것 같아. 형도 어른이지? 남도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고길동 같은 어른. 내 동생은 내 거야. 문강태는 문강태 거야. 강태 안 줘. 절대 안 줘, 강태. 나도 오빠 같은 오빠가 갖고 싶다고. 강태가 강태가 행복하다. 다행히 문영에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며 둘 사이의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둘은 더 행복한 추억을 쌓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일화부터 대량으로 떡밥을 회수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전전 미드 시점으로 따라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전 미드 시점 라이언킴이었습니다.